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상 깊숙이 들어온 방사능 피폭 위험과 핵폐기물 해양 투기의 역사를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생활 속 방사능 피폭 위험을 먼저 보겠습니다. 의외로 우리들 생활 깊숙이 방사능 피폭 위험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자연 방사선 양은 연평균 2에서 3mS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1mS는 인구 1만 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의 방사능 수치를 1mS라고 한답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방사선은 1mS만 쬐어도 백혈병, 각종 유전자 변이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병원 가서 엑스선 촬영을 많이 하는데 이것만 하더라도 흉부 촬영 시 1회에 0.1mS가 발생을 합니다. CT 촬영 같은 경우는 1회에 무려 8에서 10mS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CT 촬영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 여행 왕복 비행기만 하더라도 0.07mS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해외여행 많이 다니신 분들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 3끼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물에도 바로 이 방사선 이런 것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0.35mS가 있고요. 담배 피시는 분들 하루 담배 1.5갑 이상만 피워도 연간 13mS를 그 방사선을 쬐는 그런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2011년 서울 노원구 월계동 골목길 아파트에는 시간당 1.9mS가 발생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보도가 된 적이 있고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방사선 가스인 라돈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하는데 체내에 흡수가 되면 폐 조직을 파괴하고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벽이나 사무실 벽체에 쓰는 석고보드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에서 또 많이 방출된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서울이랄지 뭐 대구 뭐 이런 데 사시는 분들 지하철 많이 이용하는데 지하철 공간에서 또 발생량이 많다라고 합니다. 방사능 피폭이 인간에 끼치는 영향은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암 유발 백혈병 뭐 이런 것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급성 방사성 증후군이 있고요. 암 위험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유전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량의 방사선은 DNA 돌연 변이를 일으킬 수가 있고 세대에 전달될 수 있고 잠재적으로 유전 질환 및 선천적 혈암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피부 화상 및 방사선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고 방사선 질병을 또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피로, 쇠약, 탈모 뭐 등등의 그다음 백내장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고 갑상선 문제, 그다음 불임이나 생식 문제, 심혈관계 영향, 그리고 심리적인 영향, 혈액장애, 방사선 골수에 영향을 미쳐 빈혈, 백혈구 감소 등 이런 문제를 일으킵니다. 장기 기능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고요. 신경학적 영향이 있고 면역 체계를 억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방사선이 위험한 거죠. 여러 면에 있어서. 이거는 제가 위키백과에서 일부만 이렇게 캡처를 뜬 건데요. 1946년에서 1993년까지 방사선 폐기물 해양 투기 현황 도표 중에 일부입니다. 일부예요. 전체도 아니고. 가장 많은 방사성 폐기물을 함부로 바다에 버린 나라는 소련, 지금은 사라진 구소련입니다. 태평양, 북극해 이 두 군데 어마어마한 양의 방사성 폐기물을 버렸어요. 그 다음에 영국은 대서양에 주로 버렸고요. 스위스도 대서양에 버렸고,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에 버렸습니다. 요즘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핵
해수를 함부로 지금 무단 투기하겠다고 하는데 미국이 조용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뭐 투기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이미 태평양에 대서양에 버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그다음에 일본도 이미 옛날에 이런 폐기물을 태평양에 버린 적이 있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쭉 리스트를 보면요. 대한민국도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70년대에 동해 어느 지점에다가 5차례에 걸쳐서 방사성 폐기물을 버린 적이 있더라고요. 그 양은 어느 정도인지도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적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야, 이렇게 옛날부터 버려왔구나. 근데, 자, 이게 이제 방사성 폐기물 해양 투기의 역사인데요. 1946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해안에서 약 80km 떨어진 해역에서 최초의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가 일어났고, 쭉 역사가 있습니다. 자, 1993년 러시아 공화국이 구소련 시절에 사용 후 핵 연료를 포함한 고준위성, 고준위, 중준위, 뭐 저준위 나눠지지 않습니까? 고준위성 핵 폐기물이 해양에 투기되었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게 무려 30년 가까이 버려왔대요. 저기 구소련이 어마어마한 양을 버린 거예요. 태평양에다가 북극해하고 태평양에다가 엄청나게 버렸습니다. 그런 나라가 사라졌고 러시아가 사실상 이제 그 뒤를 잇고 있는데 다행히 1994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방사성 폐기물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일본은 후쿠시마 그 핵발전소 핵폐기물을 핵폐기 오염수를 태평양에다가 앞으로 30년 아니 반영구적으로 계속 버리겠다고 지금 그러고 나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많은 걱정이 되는데 핵폐기물뿐만 아니라 방사선이 우리 인체와 또 해양 생물과 또 동식물에 엄청난 영향을 해악을 끼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참 많은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방사선 폐기물 해양 투기의 역사도 알아야겠거니와 또 이것을 막아내는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막아내는데 미래 세대를 위해서 또 오늘 우리 자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더 힘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